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든든한 주식 선생님 김대명 전문가와 2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네. 물만 마셨어요. 네. 여기 뭐죠? 저희 방송국에 스튜디오? 네. 저희 스튜디오에 물 맛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든든한 우리의 주식 선생님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2부에서는 강의를 해주신다고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전주에 죄송합니다. 자, 전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급등주에 대해서 급등주들의 특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매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유심히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 네, 그 강의를 또 이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급등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자, 다시 한번 오늘 강의 제대로 잘 보시고요. 채널 고정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이제 앞으로의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급등주의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제 응용하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제가 차트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기에서는 뭐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또 공부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린이들을 위한 급등주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잘 들으세요. 네. 아시겠죠? 자, 내가 중간에 물어볼 거예요. 어떡해, 무서워. 선생님 같아요.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네. 자,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보고 자, 지금 차트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자, 급등주라는 게 뭐냐? 한번 일단은 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상승폭 자체가 이제 30%대를 만드는 거예요. 네, 30%대의 상승폭을 만드는 건데 그만큼 하루에 뭐 30%의 수익을 본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하루에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만큼의 어떤 유혹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이제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급등주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요? 네, 이런 그렇구나. 종목이 좋아요. 의외로 좀 투기성이 좀 있으시네요. 사실 이제 급등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정도의 30%대의 뭐 상승폭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하루 만에 30%의 뭐 상승폭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사실상 어떤 특정 개인들이 사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은성 씨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 김은성 아나운서님이 뭐 무슨 종목을 샀어요. 다른 분성함을 지금. 뭐라고요? 제가 다른 분성함을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김은성 아나운서님이 어떤 특정 종목을 샀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뭐 사는 시점이 만약에 원익큐브 같은 종목을 샀으면은 사는 시점이 김은성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 뭐 2,100원에 샀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200원에 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김은성 아나운서님은 뭐 얼마에 또 뭐 2,200원에 팔았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각자 이제 개인들마다 한 날 한 시점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수급이 몰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굉장히 드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김은선 아나운서님이 사면은 저는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져봤을 때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0%대의 어떤 상승폭, 뭐 20%대 이상의 상승폭을 만들 수 있고 그 정도의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다는 것은 어느 특정 세력들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호재가 있거나 재료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보를 먼저 이제 입수를 하고, 그죠? 정보를 먼저 캐치를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먼저 매집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급등주들은 만들어진다. 네. 네, 만들어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럼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날 보시면은 원익큐브죠.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날 대량의 1월 27일이죠. 1월 27일 날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한 번에 이 종목이 그날 주가가 상승폭이 29.58% 거의 상한가 와. 바로 직전까지 갔어요.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네. 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은 이런 수급을 한 번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개인들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가만히 있다가 자, 2020년 2월 때부터 보시면 3월 달 그죠? 이때 코로나 때죠. 한번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그 네. 이후로부터 쭉 보시면요. 그렇게까지 거래량이 이 정도의 5,7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날이 하루도 없어요. 네. 그렇죠? 하루도 없다는 거죠. 왜 이날 갑자기 이 정도의 거래량을 터뜨렸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재료를 먼저 알고 이날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다는 거는 누군가는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누군가는 많이 샀다는 거고 왜 뜬금없이 이날 많이 샀을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게 시발점이에요.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방금? 잘 들으셔야 돼요. 조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방송입니다. 자, 조심해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네. 시발점 이상한데 다시 할게요. 되게 자, 좋아하시네요. 시작이죠. 그렇죠? 네, 시작. 시작입니다. 네,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전에 특정 본다면 차트로 본다면은 이전에는 거래량이 무조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린다. 그리고 장대 양봉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네. 왜 시작을 하는구나. 뭐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주가가 많이 조금씩 우상향을 하면서 시세 분출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벌써 뭐 호재성이 다 끝난 거 아니냐.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급등주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상승세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테마주 아까 전에 쿠팡 일부에서 쿠팡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쿠팡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뭐 그냥 30%만 올라가고 끝났나요? 아니요. 아니죠. 100%, 네. 200%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렇죠.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하면은 자, 그런 게 바로 테마고 그런 게 바로 급등주예요. 왜 주가를 그런 식으로 올리냐? 왜 그 주가를 그런 식으로 올리냐면은 자, 세력들은 주가를 부양을 시켜야 돼요. 왜 주가를 부양을 시켜야 되냐면은 개인들은 올라가는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저 종목이 무슨 호재가 있고 무슨 정말 대단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빨리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치로 다들 올라가는 종목에 그냥 올라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의 심리를 여러분들의 급등주들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력들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재료를 충분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승세를 만들고 이제 그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자, 시작할 거야 하고 주가를 부양을 시킵니다. 부양을 시키면은 개인들은 또 달라붙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개인들이 또 달라붙으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더 올라가면 그때 돼서는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재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면 그 세력들은 왜 들어오겠어요? 그냥 주가를 그냥 뭐 계속 올리려고 들어오는 건가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주주가 되려고 원익큐브에 대한 주주가 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똑같아요.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다들 시장의 참여자예요. 네. 다들 시장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수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려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첫 출발이다. 왜 첫 출발이냐?
충분히 매집을 해야 돼요. 충분히 매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종목에 해당 주식수가 보시면은요. 자, 얼마죠? 1십 100천, 만십 만 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자, 이 종목의 자, 유통 주식수를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유통 주식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 갔네? 자, 잠깐 갑자기 사라졌네. 다시 얼마예요? 보겠습니다. 네, 3,500만인가요? 네, 3,500만인데 네. 자, 타이틀바를 봐야 돼요. 네. 타이틀바를 봐야 되고 제가 뭘 눌렸는데 타이틀바가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참네. 네, 타이틀바 찾으실 동안 제가 네, 노란톡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0101 숫자 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이제 다 찾으셨나요? 아직 찾지는 못했거든요. 네. 네,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지금 잠시만요. 제가 조금 현재 화면에 자, 네. 기본 크기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고 아이고, 네, 됐네요. 아이고, 이제 나타났네. 네. 나타났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네. 크기로 만들고 다시 볼게요. 네, 원유큐브의 주식수. 네, 됐습니다. 자, 만들었습니다. 아, 주식수가 어떻게 되나요? 자, 진땀 나네요. 자, 네. 주식수. 자, 여기 주식수가 뭐냐면은 네. 말 그대로 이제 상장되어 있는 상장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수예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을 빼고 상장된 주식수를 얘기하는 거죠.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수인데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유통주도 그렇고 유통주식수도 말 그대로 이제 그거죠. 유통주식수도 여기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에 그 말 그대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주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 유통주식수가 2,300만 주예요. 그러니까 2,300만 주 정도 되는데 네. 지금 거래량이 얼마 정도 터졌냐면은 이날 하루에만 5,7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유통되어 있는 유통주식수는 2,300만 주인데 어떻게 5,700만 주 이렇게-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주식수는 2,300만 주인데 어떻게 5,700만 주가 터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매집을 하는 이유는 이 회사의 유통주식수를 거의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장악을 네. 해야 이 회사의 유통주식수를 장악을 해야 그 다음부터는 주가를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를 더 부양을 시킬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달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돼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유통주식수를 거의 장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따지면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집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시세 분출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유통주식수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나 이제 출발할 거야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진짜 알려드리는 거고. 시작이었나 봐요. 보니까 그렇죠. 3월 10일 날도 거래량 엄청 많이 터졌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대량의 네.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 보셔야 되는 게 또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대량의 거래량이 터뜨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볼 때 무조건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린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제가 특징들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특징 뭐죠? 자, 여기에서 자,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그죠? 네.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여기에서 뭐냐면은 저점을 높여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점을. 그렇죠. 저점을 높여가고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종고점을 돌파를 한다. 네, 종고점을 돌파를 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에서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고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린다. 자, 여기에서 왜 저점을 높이냐? 또 있죠. 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냐면은 자, 이평선들이 어때요? 이평선들이 역배열에서 모이죠. 네. 그죠? 역배열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 주가라는 거는 자, 내려가면 올라오고 그죠?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때는 크게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주가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역배열이 있으면 정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역배열을 만들었어요.
역배열을 만들고 다시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네. 그죠? 완전한 정배열은 아니에요, 이때는. 그런데 그런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평선들이 자, 크게 주가가 이평선들 아래에 있다가 다시 조금씩 단기 골든 크로스로 만들면서 이평선들이 어떻게 돼요? 모입니다. 여기에서 이평선들이 모여요. 모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씩 다시 벌어지죠. 조금씩 다시 벌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린다. 이평선들이 모이기 역배열에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린다. 다시 저점을 높여간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때부터 뭐가 되냐? 정배열이죠, 정배열. 네, 주가는 여러분들 주가 상승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 역배열에서 상승을 하나요? 아니죠? 그죠? 정배열에서부터 상승을 하는 거예요. 주가는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정배열 만들어졌고 대량의 거래량 터뜨려졌고 유통주의 장악했고 모든 조건이 다 맞춰진 겁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주가가 어떻게 되냐? 자,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음봉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 음봉이 꽤 커요. 뭐 마이너스 9 상승세가 마이너스 9%대까지 갔다가 5%까지 빠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고점에서부터 14%까지 빠졌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어때요? 자, 고점이 9%대, 마이너스 7%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 계산해 봅시다. 자,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자, 9 더하기 7은? 자. 네, 16이요. 네, 16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차트는 잘 보지만 산수는 잘 안 됩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네. 16. 자, 16이죠. 16%대 등락폭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굉장히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급등주라는 게 그래요. 30%대의 등락폭을 만들잖아요. 30%대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또다시 30%대까지 하루 만에 하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급등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그런 특징들이 급등락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내가 산 시점에서부터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면은 다시 그 종목이 30%대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다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네. 자, 여기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양봉을 만들고 난 뒤에 음봉이 크지만 여러분들이 자,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요. 어때요? 매집된 물량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큰가요, 작은가요? 작아요. 그렇죠, 작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아직도 여전히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여전히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거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매집된 물량이 많고 매집된 물량보다 매도된 물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아직 다 안 빠져나갔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주가 뭐 고점에서 2,400원대부터 이런 어떤 분석들 이제 이런 거래량 분석들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2,400원대에서부터 여기 2,030원대까지 내려오면 주가의 등락폭이 엄청나죠. 엄청난데 저 큰일 났어요. 내가 산 시점에서부터 마이너스 20%예요. 내 돈을 어떻게 하나? 이런 계좌의 마이너스 손실률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을 알면은 거래량을 분석을 하고 이런 급등주들의 특징을 알게 되면은 이러한 조정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냐? 다시 반등이 나오죠. 그죠?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거래량은 어때요? 적죠. 그죠? 적습니다. 양봉이 나왔지만 적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거래량 없는 조정. 자, 거래량 없는 조정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전혀 신경 쓸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등락폭 자체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조금씩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조정. 그리고 또다시 조정. 그죠? 다시 조정.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내려오죠. 여기에서부터 본다면 우상향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또다시 내려와요. 네. 네, 우상향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또다시 내려와요. 이게 바로 조정이란 거예요. 조정인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조정.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또 터졌어요. 거래량이 또 터졌네요. 네. 그렇죠.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또 터졌죠. 2,700만 정도 대량의 거래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은 매집이 잘 되어 있고 거래량
없는 거래량 없는 이런 조정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고 어차피 주가는 다시 올려야 됩니다. 왜? 세력들은 주가를 부양을 시켜서 개미들을 꼬드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폭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는 어디에서 사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야라는 그런 분할 매수 시점. 왜? 등락폭 자체가 한 번에 30%대까지 크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산 시점에서부터 한 15% 정도 떨어지면 20% 정도 떨어지면은 아니면 주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대에서 나는 뭐 추가 매수를 한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 가면요. 결국에는 다시 주가를 부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을 얼마든지 분할 매수해서 이 세력들이 다시 주가를 부양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네,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된다. 전문가님 근데 질문이 네. 있어요. 네. 근데요, 이렇게 양봉 그려지는 게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매집이 돼 있을 때, 네. 그리고 또 조정이 있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조정은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상승 추세가? 상승 추세.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고, 네. 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 구간대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또 조정이죠. 여전히 매도세는 약하다. 그죠? 여전히 매도세는 약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거래량 없는 조정, 그죠?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자, 주가 흘러내리죠. 네.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주가가 그냥 내려가면 개인들은 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전히 거래량만 봤을 때는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아직 다 빠져나가지 그쵸? 않은 다 빠져나갔지 거래량이.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기다리는 식으로 거구나. 네. 다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세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서가 키포인트예요. 이 종목은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자, 거래량 없는 크게 매도된 물량 없이 조정을 받다가 주가를 부양을 시키고 여기에서 다시 터졌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나온 거죠. 여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지만 그런 물량들이 다 빠져나갔냐? 네, 물량들이 다 빠져나갔냐? 그거는 후의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매수해야 될 적기적인 타이밍이 어디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첫 매집 후. 자, 여기 이 첫 매집 후,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네. 자, 다른 종목을 때가 또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원익큐브 말고. 정말 재밌어요. 네, 네. 다른 종목도 안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원강제를 볼게요. 삼원강제. 자, 삼원강제 보겠습니다. 네. 자, 삼원강제의 차트예요. 자, 이번엔 제가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그림이. 자, 똑같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뭐예요? 자, 저점을 높여준다. 그죠? 저점을 높여주고 여전히 거래량은 없다. 그죠?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없는데 저점을 높여주고 그리고 역배열에서 다시 이평선이 모이면서 이평선이 모이기 시작하고 자, 단기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린다. 나 이제 정배열 만들고 시작을 할 거야. 이제 주가 부양시킬 거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이날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을까요? 자,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1,6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이 회사의 유통주의수 1,400만 주예요. 여전히 거래량이 더 크죠. 어떻게 이렇게 유통주의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더 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거래되는 그런 이제 주식수를 회전을 시킨 거야. 회전율.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회전율, 그러니까 사고 팔고가 굉장히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거래량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이런 회전율 자체가 커지면서 거래량이 커진다는 거는 이 회사의 유통주의 수를 거의 장악을 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 자,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고, 그리고 매도된 물량은 매수세에 비해서 약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주가를 올리죠. 대량의 거래량을 터트린다.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고 매도세가 약하다. 그러면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트린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을 시키고 나서 다시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거래량을 터트리고 매도된 물량이 큰 거죠. 그죠? 매도된 물량이 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자,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끝이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삼원강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다. 그죠?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고점 지금 추세가 지금 살짝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살짝 해서 뭐 조정받고 다시 반등 나오지만 전저점을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전저점을 이탈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3,000원까지 봐야 3,000원대를 만약에 이탈시키면은 그때 돼서는 이 종목은 여기에서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구나. 여기에서 한번 빠져나가고, 그죠? 여기에서 한번 빠져나가고, 여기에서 한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꽤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두 번의 어떤 상승세를 만들고 그냥 끝내버렸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3,000원대를 지켜주고, 3,000원대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우상향 방향으로 틀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고, 이 세력들의 물량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 세력들은 물량이 남아있으면 자기네 추세에 자기네 평단을 갖다 깨진 않아요. 네, 깨려고 하진 않습니다. 다시 매집을 하려고 하지. 그리고 세력들은 주가를 부양을 시키고 나서 주가를 바닥까지 다시 밀어내요. 다시 밀어냅니다. 왜? 개인들이 털릴 때까지. 개인들이 털릴 때까지 바닥으로 밀어내요. 바닥으로 밀어냈다가 다시 거기 바닥에서부터 다시 주가를 부양을 시킵니다. 네, 그게 특징들이에요. 그런 특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자, 구형테크 한번 볼게요. 네. 자, 구형테크 한번 볼 텐데, 자, 이거 제가 찾는 동안 저희 김은상 아나운서님이 네. 잠깐 설명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여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의 제왕 시청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주린이들을 위한 급등주 강의해주고 계셨거든요. 전문가님. 네. 네, 세 번째 종목도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이 급등주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네.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죠? 저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식을 분석을 할 때 돈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돈.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도 그 정도의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고, 그 정도의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이에요, 돈. 자금이 그만큼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료를 보고 종목을,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재료를 파악을 하고 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매집이 된 상태에서 선반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재료가 터지는 거거든요. 보통은 대다수의 경우가 그래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날 바로 이제 이슈가 터지고 급하게 또 이제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는 또 굉장히 드문 경우고 보통은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먼저 매집을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먼저 종목들을 볼 때 항상 네. 이런 급등주들을 볼 때는 돈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네. 전문가님 궁금한 게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첫 매집 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매집이 되는 시점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차트 보면서 거래량을 확인하면 돼요? 아니면 뉴스 같은 거를 소식 같은 거, 호재 같은 걸 확인해야 되나요? 아니죠. 호재를 보기보다는 차트를 네. 먼저 봐야죠. 차트를 먼저. 그렇죠. 차트가 먼저 선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차트를 먼저 보고 나서 이 종목이 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네. 그 재료를 찾아봤는데 재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뒤늦게 만약에 또다시 조정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또 대량의 거래량이 터뜨릴 때 그때 보통 이제 또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들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나 이제 차익 실현할 거야. 아. 네, 빨리 사, 차익 실현 좀 하게 라고 여러분들한테 호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는 거죠. 사실 늦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자, 어딜 가도 여러분들한테 뭐 온갖 매체에서 뭐 다 해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이제 뭐 어느 방송을 보던지요. 어느 방송을 보던지 이러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급등을 시킨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런 어떤 이제 기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송은 이 방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귀한 거예요. 정말 이 기법 자체가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네, 꼭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도 자 구형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형테크도 자 여기에서부터 보시면은 저점을 높여가요. 그죠? 저점 높여가고 또 특징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되고 이평선들이 모여 있고 저점을 높여가는 시점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린다. 그죠?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난 뒤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도 4,4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이 회사의 유통 주식수는 1,200만 주입니다, 여러분들. 1,200만 주. 1,200만 주인데 4,40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충분히 장악을 했다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되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또다시 상승세를 만듭니다. 자, 한 번 급등을 시키고 나서 바로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연속성을 또 만들면서 주가를 급등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 마음이다? 세력들 마음이에요. 네. 세력들이 충분히 물량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난 조정을 줄 거야 라고 하면 조정을 주는 거고요. 나는 또 올릴 거야 라고 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주가는 그런 어떤 이제 예상 밖에 뭐 어느 가격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의 구형테크의 목표가를 2,000원에서부터 뭐 10,000원까지 볼 거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예측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종목들 뭐 보면은 자, 이 종목 여기에서 뭐 사서 뭐 목표가 얼마까지 본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세력주들, 이렇게 급등주들 같은 경우 세력주들은요, 세력들이 주가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들이 주가를 가격대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걸 갖다가 개인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종목들을 볼 때,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조정을 주고 어떻게 주가를 부양을 시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세력들이 올려줄 때까지 대응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뒤로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다시 조정받고 또다시 급등이 나오죠. 그죠?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고 여전히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다시 부양을 한다. 아시겠죠? 네. 자, 구형테크를 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원익큐브도 봤었죠? 네, 원익큐브도 봤었고 그 다음에 삼원강제도 봤었고. 네. 제가 지금 생각을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도와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아까 전에 저희 김우성 아나운서님이 네. 언제 올릴지의 부분들 그죠? 어느 네. 정도까지 기간을 끌고 갈지 네.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봤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볼게요. 네.
자, 이제까지 봤었던 종목들은 굉장히 주가 부양이 빨리빨리 나왔어요. 그죠? 빨리빨리 나왔었는데, 자, 에너토크 보겠습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를 보시면요. 네. 차트 보시면은, 자, 에너토크는 어떻게요? 아까 전과는 전혀 다르죠? 아까 전과는 전혀 달라요. 여기에서 매집을 했어요. 여기에서 매집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매집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주가 마찬가지 눌리고 나서 다시 저점 높여갔고요. 여기서 저점 높여갔고, 자, 다시 또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난 뒤부터 어떻게 돼요? 자,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은, 자, 매수세가 들어오고 난 뒤에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왔어요. 네.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를 부양을 시켰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윗꼬리 때는 상승을 만들었었던 장중에는 양봉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양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바로 음봉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서 한 번에 차익 실현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다 주가를 부양시켜놓고 한 번에 다 차익 실현을 다 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다 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자, 볼게요. 그럼 끝났냐? 아, 이 종목이 그럼 끝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한 번에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주가를 부양을 시킬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얼마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자만인 거죠. 자만인 거고, 그리고 오만인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세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은 전혀 예측을 하지 마시고, 수익을 주면은 내가 산 시점에서부터 수익을 주면은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로 언제까지 상승세를 이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어디까지 조정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될까요? 자, 볼게요.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그러면 물량이 다 빠져나갔냐 안 나갔냐? 그죠? 세력들이 다 매도를 하고 나갔냐 안 나갔냐? 자, 그 다음부터는 뭘 보냐? 자, 추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추세. 네. 자, 여기 저점 한번 깨나 안 깨나 한번 볼게요. 이 저점을, 자,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를 깨나 안 깨나 볼게요. 자, 흘러가고 조정이 나오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계속 그죠?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네요. 우상향을 가고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만, 네. 그죠? 여전히 우상향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직 세력들이 남아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달라붙으니까 한번 조정을 주는 거죠. 너무 많이 달라붙으니까 한번 조정을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주가를 여기 이런 구간대에서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해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대량의 거래량을 또 터뜨리고 또 다시 매집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10월, 11월, 12월, 1월 뭐 총 본다면은 한 3개월 좀 넘게 조정이 들어왔어요. 보유하고 3개월. 계셨던 분들은 횡보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렇죠. 너무 굉장히 무서우셨을 것 힘들어지죠. 같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지치지만 네.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매집만 잘 되어 있으면은 얼마든지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는 거고,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 이탈시키지만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그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된다. 기다리시기만 하면은 다시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그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횡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저 시점에서 그러면 무섭지 않으시겠네요? 그냥 믿고 기다리실 그렇죠. 거예요? 거래량만 봤을 때는 매도된 물량이 크게 없고, 그리고 추세는 여전히 지켜주기 때문에 언젠간 오를 거다. 그렇죠. 언젠간 네. 올라간다. 네, 워낙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자, 또 다시 볼게요. 자, 후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성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자 보시면은 자 조정받고, 그죠? 조정받고 여기서 대량의 거래를 한번 좀 터뜨려줬었고,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는 양봉이 11%밖에 안 나왔어요. 작은 네. 거죠, 그죠? 매집이 좀 덜 됐다는 거. 이제 매집을 조금씩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제대로 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나서부터, 그죠? 조정받았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자, 조정일 시점에부터 본다면은 장대 양봉이 터지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눌러서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상향 방향으로 가면서 조정을 주는 경우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장대 양봉 터지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의 여기에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나는 이 종목이 장대 한번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눌릴 때 무조건 눌림 매수해서 나는 분할 매수를 할 거야.
이렇게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만 찾아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장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구간에 있든지 무조건 그 다음날 바로 시초가에서 바로 분할 매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하셔도 돼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주가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샀었어도 이런 조정 구간에서 네, 샀었어도 자, 오르긴 하니까요. 샀었어도 네. 그렇죠. 발음 굉장히 고맙습니다. 자, 네. 샀었어도 다시 주가는 또 부양을 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줬겠죠. 그렇죠? 수익을 주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조정을 보여요. 조정 보이고 나면은 여전히 매집된 물량이 많아요. 매도된 물량이 적고. 그죠? 네. 조정은 맞지만 조정의 폭이 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해 버릴 정도로 50%대까지 밀었습니다. 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냐면요.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어요. 네, 직접 추천도 드렸었고 네. 그래서 잘합니다. 근데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죠. 오랫동안 가죠. 반등점 하나 싶으면은 또 다시 눌러버리고 끝났나 싶으면은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근데 기다릴 수 있었던 거는 이때 그렇죠. 이렇게 많이 터진 거래량 때문인 거죠. 그렇죠. 여전히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고 뭐 이 후성에 대한 어떤 악재고 뭐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은 배신을 하진 않죠, 여러분들. 자, 네. 돈이 누가 어떤 세력들이 돈을 이 종목에 대한 5천만 주 정도 되는 5천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장 수지수를 넘어서는 돈이 들어왔는데 자본 몇 백억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몇 백억이. 네. 그죠? 시총이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의 시총이 9천억대예요. 와. 9천억인데 그러면 이 정도의 거래량을 터뜨리면 돈이 몇 천억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몇 천억을 한 번에 날린다?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돈을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이지만 여전히 이 주가의 등락폭은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되고 자, 거래량 분할 매수만 잘해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다시 주가는 부양을 시키면서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을 우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거래량이 이제 다 많이 빠져나간 건가요? 아직 다 못 빠져나간 상태죠?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면은 조금씩 네. 빠져나간 거죠. 이런 시점에 윗골이 달리고 또 이런 시점에 또 윗골이 달리고 하는 거는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를 바닥까지 밀었다는 거는 개인들이 워낙에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바닥까지 다시 밀어내고 털고 나서 다시 주가를 부양을 시켜가는 그런 과정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좀 약간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요. 네. 지금 차트 보니까 너무 바람직하고 되게 저도 흥미가 가거든요. 네네. 효성이라는 종목 지금이라도 따라잡아도 될까요? 지금이라도요. 네. 지금은 따라잡으시면 이제 안 또 돼요. 내려왔군요. 네,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다시 내려왔죠. 주가가 여기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왔고 주가가 세력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니까 주가는 그때부터는 차트 최근 부분은 그렇죠. 제가 못 봤네요. 네, 흘러내리고 있고. 저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네요. 종목 받고 싶으세요? 네. 네, 저희 방에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101-0101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트를 통해서 급등주 종목을 찾는 방법 알려주고 계신데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트가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 그리고 첫 매집 후에 매수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그럼 강의 마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조금 이제 응용을 하는 건데 네. 그럼 이제 무조건 빨간색 장대 한 번만 찾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일화학이라는 종목이거든요. 한일화학이라는 종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 이전까지는 다 똑같아요. 자, 저점을 높여주고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고 그리고 네. 나서 자,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시점, 그죠?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나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시면요. 자, 한 번에 점상이 갔어요. 이 종목이 보시면은. 그죠? 이날 네. 1월 18일 날 점상이 갔습니다. 점상을 갔는데 거래량은 작아요. 작은데 이 다음에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김선 아나운서님, 네. 아까 공부했어요. 네, 자, 공부했습니다. 매집이 된 상태예요. 네. 네. 왜 매집이 된 상태? 왜 아니 양봉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크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매집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빨간색으로 착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경 끼시고요. 네, 안과 한번 갔다 오시고.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점상을 갔어요. 그죠? 점상을 갔는데 거래량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상을 갔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또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 자체가 굉장히 크고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어요. 아, 그러면은 벌써 매도하고 나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세보다 어떻게 매도세가 더 클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죠? 어디 숨어있던. 자, 매도를 하려면 주가는 네.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어떻게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크냐고요. 어떻게 파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매집이 안 되는데.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런 매도세, 음봉이 나오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소화시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여기에서 어차피 주가는 역배열에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역배열에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들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킨 겁니다. 이런 매물대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자,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자, 소화시키고 자, 주가가 다시 다 물량들을 다 소화시키고 난 뒤에는 다시 한번 또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을 다 해놓고 물량 선점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다시 또 주가를 또 부양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게 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47분 정도 됐는데 딱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오. 자, 한빛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한빛소프트 볼게요. 한빛소프트. 자, 한빛소프트. 자, 한빛소프트 나오세요. 아, 제가 이상한데. 네, 제가 엉뚱한 데다가 치고 오늘 있네요. 8%대 급등했네요. 네, 자, 차트. 한빛소프트 마찬가지예요. 자, 네. 여기에서 최근의 구간대를 보지 마시고요. 이 종목이 매집을 했었던 구간대는 이전이에요. 여기예요. 네, 7월 달. 자, 7월 달에 여기에서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갔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끌고 갔죠. 그런데 오래 끌고 가는 기간 동안 저점은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저점은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어요. 자, 조정 기간에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그거는 어떤 해당 종목들의 어떤 세력들의 다 특징이 다 다르다. 습성이 다 다르다. 네. 영속성이, 나는 자금이 많고 충분히 자신감이 있어. 자금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 세력들은 그만큼 힘을 강하게 연출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세력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또는 차트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 그건 세력들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됐어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음봉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뜬금없이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다. 자, 이건 뭐다? 여기에서 어떠한 호재로 그죠? 주가를 부양시키고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고. 왜? 매집이 되어 있지도 않은 물량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까?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자, 설명을 좀 드리고 요거는 또 3부에 또 마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고생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